자,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 풀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총평으로 얘기하면은 시험 전체적으로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지만 항상 우리 어쩔 수 없죠. 시험을 딱 처음 치는 입장에서는 세상 가장 어려운 시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대비는 튼튼하게 하면서 어느 부분이 또 특히나 중요할 것인가 이런 거. 그다음에 시험 칠 때는 멘탈 관리도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처음 치는 시험일 때는 내가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라는 거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대범하게 조금 다가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공통영역 먼저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영역 첫 번째 문제 1번입니다. 2분의 2의 세제곱의 세제곱 플러스 1제곱이다. 이제 여기 1번 문제가 분명히 계산을 귀찮게 번거롭게 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수법칙 제대로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밑이 같은 숫자 2의 세제곱 나누기니까 지수엔 마이너스로 표현해줘야 되고, 거기에 3분의 1 거듭 제곱해 놓은 건 또다시 지수끼리의 곱으로 표현해준다. 이렇게 된다는 거. 올해 대부분의 문제 1번 문제에서 지수 법칙 나왔지만 거기서 루트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꼭 모양 한 번씩 봐주고 지수 법칙 제대로 쓰는 거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해주면 3-1 되면서 2의 제곱 나오면서 정답은 4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fx가 2의 x제곱 플러스 5에 대하여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fx-f2는 값을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2가 되는 것이고, 미분해주면 f'x는 4x가 되기 때문에 f'2의 값은 8이 되면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미분 계수 관련한 문제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F'1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정의를 써가지고 적어 놓는다는 거. 그리고 H를 쓰거나 X에 대한 정의 한 번씩 꼭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13분의 5이고 코사인 세타가 음수일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차근차근히 가보면 보다시피 코사인이 음수라는 건 세타가 2, 3, 4분면 또는 3, 4분면 각이다. 2, 4분면, 제2, 4분면 각 혹은 3, 4분면 각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쟤는 각변환 해주면 사인 세터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세터 파이 마이너스 세터, 그러니까 약 2, 4분면각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1, 4분면각으로 바꿔도 어쨌든 양수니까 사인 세터가 15분의 3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코사인 세터는 이게 15면 15, 12, 5 이런 모양이겠죠.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경우는 13분의 12가 돼야 되는데 음수라 이겠으니까 마이너스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12분의 5일 것이다 찾으면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함수 fx는 a보다는 작거나 같을 땐 마이너스 2x 플러스 a고, a보다 클 때는 ax-6이라는 함수를 따라간다 했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 딱 봐도 a에서 연속이 되면 된다 라는 걸 얘기하면 되니까, 먼저 좌극한 거 해주면 2a 플러스 a가 나올 것이고, 우극한 거 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6 나올 건데, 얘네 둘이 좌우극한이 같아져야지만 연속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요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a값 찾자 이렇게 될 것이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인데 이항해주면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될 것이니까 a의 합이라고 하는 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 나오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이란 멘트가 딱 주어졌으니까 일반항 써주면 좋겠다라는 거.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은 그냥 편의상 A라 쓰고 공차를 D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 A1은 2배의 A5랑 같다 했으니까 A 플러스 4D랑 같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저거는 A 플러스 7D 플러스 A 플러스 11D 요게 마이너스 6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2A 플러스 8D가 A랑 같으니까 이항해주면 A가 마이너스 8D랑 같다 또는 A 플러스 8D가 0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이 두 가지 뭐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둘 다 적어놓고 2A
플러스 18d가 마이너스 6이네. a 플러스 9d가 2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a 플러스 8d가 조금 더 쉬운 모양이었네. 빼주면 d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 나올 것이고 a라는 건 그러면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8d니까 24 나오고 a2는 하나 더 해주면 되죠. 24에서 마이너스 3 하면서 21 되면에 라고 찾아주면 되니까 A2는 21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k의 극대값이 9라고 줘졌네요. 자, 그러면 요 친구 미분해서 0이 되도록 하는 친구의 함수값이 9다 이렇게 찾아줘 줬겠지만 특징적인 게 플러스 9만 빼놓으면 3차 함수인데 x의 제곱 묶어내주면 x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을 테니까 얘는 오를락 내릴락 하는 모양이고 그 중에서 0에서 보통은 0을 가졌는데 지금 플러스 9니까 0에서 y는 9라는 k라는 친구랑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 여기가 0 여기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럼 3차 함수의 특징에 의해서 2대1 내분점이 극소점이 되는 거니까 극소 지점이 1이구나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극대값이 9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얘가 9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고 극소값은 결국 2에서의 함수값이네. f2를 구하자 이렇게 되면서 8 마이너스 4 32 플러스 9 k값이 9니까 해주면서 극소값이 5구나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함수값 구하는 형태도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게 기본이지만 이렇게 우리 함수의 모양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특징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도할 수 있다 라고 쌤 수업 시간에 우리 3학년 친구들한테 쌤 설명한 적 있죠. 그래가지고 3차 함수의 특징 이런 거 알고 있으면 훨씬 계산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합이 주어졌고 한 모양이 딱 부분 분수 써야 될 것 같다는 모양이니까 웬만하면 지금 문제에서 보면 AN이 주어졌지만 한 모양으로 써줘야지 우리 부분 분수로 뭔가 날아가기 좋을 테니까 바꿔보도록 할게요. SK-AK라는 친구라고 하는 것을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이용해서 바꾸려 하는데 먼저 K가 1일 때는 그냥 0 자체가 될 것이고 K가 2보다 클 때는 SK 마이너스 AK라는 게 SK 마이너스 ASK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게 SK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표현될 테니까 K는 1부터 10까지의 SK 마이너스 AK라고 하는 건 사실상 K는 2부터 시작해서 10까지 SK-1 요거랑 똑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결국 K-1이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9까지 SN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9까지 부분 분수 나눠 써주면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모양으로 생각해 주면 되니까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모양으로 가장 끝은 9 마이너스 10분의 1이다 라고 될 테니까 중간 다 날라가면서 1 마이너스 10분의 1만 남으면서 10분의 9 되면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정답은 이게 그러니까 정석적인 방법 너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 라는 건 아니지만 쌤이 생각할 때는 SN이라는 게 분분분수에 시그마 있으니까 내가 얘네가 쭉쭉쭉 날아가는 형태가 되게 참 좋으니까 AK라는 애를 합 형태로 표현해 주면 좋겠다 라는 형태를 이용하기 위해서 쌤은 이렇게 해결을 했었습니다. 7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곡선 x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이 y는 x의 4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와 접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접선부터 구할게요. y-2는 미분 계수 구해야 되니까 y 다시 미분해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여기다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x 플러스 3이라고 나오겠고 얘네들 접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연립한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해줘야겠다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중근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 그럼 이항해주면 x의 4제곱 플러스 4x 3 마이너스 a라고 얘기해서 중근을 갖도록 하는 a값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 식 몰라 g라고 잠깐 적어보면 g'(x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4니까 얘는 항상 양순의 증가, 항상 양순에는 아니고 항상 양순에는 아니고 어쨌든 얘가 이제 해를 하나 갖는 모양일 것이다. 하나 갖는 모양일 것이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양,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해를 하나 갖는 모양이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긴 모양. 그럼 여기 어디일까 했더니 얘가 0 되는 지점 찾아주면 결국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갖는 모양으로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것인데 중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접하는 경우로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3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겠구나라는 거죠. 그럼 구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1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이게 3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A는 6이라고 찾아지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함수와 방정식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양이 돼주면 된다는 거죠. 요 케이스 우리 항상 방정식 3차 함수와 방정식에 대한 3, 4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 중근 갖는 거에 대한 얘기가 3점 가장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모양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닫힌 구간 0에서부터 12까지 해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있고 y는 fx와 직선 y는 k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α1, α2라고 얘기했고 두 좌표 사이의 차이가 결국 8이다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먼저 fx 그래프를 찾아주면 좋겠죠. 코사인 함수라고 주어졌고 0에서부터 12까지 하면은 딱 한 주기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여기까지 12. 그 다음에 y는 k라는 친구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양수하면 이렇게 그려졌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기가 두 점 사이 여기 만나는 x좌표가 α1 여기 x좌표가 α2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8이다라고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α1이 더 큰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 문제는 사실 여기 점들에 의해서 점들이 전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냐 했더니 주기 함수니까 코사인 함수 6이 됐을 때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k가 선 양수를 놨지만 음수가 아닌 이유는 이렇게 돼버리면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가 3 여기는 9 될 건데 사이가 6보다 작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8이라는 건 6보다 큰 경우니까 위에 그려지고 있구나라고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거리가 6을 기준으로 대칭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8이 된다는 건 6에서부터 4만큼 떨어진다. 6에서부터 4만큼 떨어진다 얘기하면 될 테니까 결국 α1이란 값이 2구나. 그 다음 α2라는 값이 8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8이란다 10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알 수 있는 건 결국 k 값은 어떤 값이네? 2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k구나라고 찾아주면 코사인 6분의 2파이 즉 코사인 3분의 파이라고 나오니까 k 값이 2분의 1이 되는구나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x랑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구하자 했는데 결국 k 값이 얼마냐 했더니 2분의 1이니까 나는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란 마이너스 1 한 친구가 2분의 1이 되게끔 하는 친구를 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항해주면 3 코사인 6분의 파이 x는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애를 찾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해 찾아주면 되는 거죠.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로 가서 그려주면 되겠죠. 어떻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 파란색 그렸는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생각해주면 2분의 1 되려면 아까 3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1 갔으니까 뒤로 1 가주면 되겠죠. 즉 얼마? 여기 베타 1이라고 여기가 하면 4 베타 2는 8 여기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2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4라고 구해지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기본적인 특징이죠. 대칭 형태가 된다는 거고 주기가 달라지는 모양에도 상관없다. 어쨌든 대칭 형태는 유지하게 되니까 대칭이 어디서부터 대칭이 될 것인가 이런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사실 쌤 그냥 앞에 문제는 그냥 느긋하게 오다가 10번에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쌤은 사실. 왜냐면 사실 9번, 10번까지는 그래도 풀만하다. 라고 4점짜리가 들어가겠지만 풀만하다인데 특히나 10점은 그래도 좀 계산해야 된다는데 10번 문제가 너무 계산한 게 없이 딱 답이 나와서 이게 맞나 진짜? 진짜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쌤도 10번을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9월 모의 평가가 조금 이런 점에서 좀 쉽지 않은가 싶더라고요. 이게 맞나? 이거밖에 안 써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쌤은 좀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계속 가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가 A점이 이제 6에 위치하게 있고 원점에서 출발해서 움직이는 점 T가 있는데 속도가 줘서 쓰고 내가 궁금한 거는 P점과 T의 시간이 2일 때 P점과 A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라고 줘줬으니까 결국은 SE-6한 값의 절대값이 10일 것이다. 둘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뺀 값이 10이다 라고 얘기할 수 1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위치 함수 구해볼까?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t가 될 거고 그럼 SE라고 하는 건 8 플러스 8 플러스 이거 2t 제곱이죠. 8 플러스 2a구나 라고 표현되면 결국은 2a 플러스 2의 절대값 한 게 10이다라는 거니까 2a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도 되겠죠. a 플러스 1이라는 값이 5 또는 a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5다라고 찾아주면 a가 4 또는 a가 마이너스 6이다라고 찾을 건데 문제는 a가 0보다 크다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6 아니면서 정답은 4가 나오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형태죠? 거리가 10이다라는 거니까 위치 사이에 위치 빼기 6한 거 6과의 거리가 10이랬으니까 S2에서의 위치 구해서 6 빼면 10 된다.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왜 이렇게 냈는지는 어쨌든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루트 fn의 넷째 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것은 값은 마이너스 9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3에 2분의 fn 제곱 돼 있는 얘의 넷째 곱근의 양수인 건 넷째 곱근 하면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뭐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곱이 9가 됐다는 건 얘 자체가 3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8분의 fn의 값이 얼마? 1이 돼줘야 되는 거니까 난 fn이 8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이 자연수 n의 값이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fn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n분의 2의 제곱 플러스 k라고 나올 텐데 얘가 8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n이 2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k는 n-2의 제곱 플러스 8이라고 생각해주면 2차 함수란 말이야. 2차 함수 n이 2일 때 꼭지점 8인 함수를 갖는 것이고 문제는 n이 자연수다 보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만 사실 생기는 것이고 k를 그렸을 때 그럼 2개가 되려면 딱 1에서의 함수값 또는 3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k 값이 얼마? 9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n에다 1 넣어주면 1 플러스 8 나오는 거니까 답은 그래주고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면서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문제가 왜 이러지? 라는 하여튼 올해 9월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여러분들 어려웠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네네 객관적인 난이도 다시 돌아보면서 난이도를 보면은 어렵지 않았다는 거 참고로 그래가지고 6월 때를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9월은 좀 쌤 생각에도 너무 쉬웠던 것 같아서 9월보다는 6월에 좀 더 가까운 형태로 수능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뭐 어쨌든 11번까지도 쉽게 넘어갔는데 아마 뒤에 12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실수 t에 대하여 y는 x 플러스 t와 y는 x 제곱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 얘기했고
A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X제곱과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C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다시피 이렇게 평행하게끔 A를 지나면서 평행하게끔 그려서 Y는 X제곱과 만나는 다른 점을 C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선분의 길이를 구하자 얘기했으니까 내가 특이한 건 뭐냐 했더니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의 점을 A, B라 얘기했었으니까 나 X의 A점의 X좌표를 A라고 얘기하고 B점의 X좌표를 B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이 A와 B라는 것은 바로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X 플러스 T의 두 근이 우리는 A와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A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의 두 실근이 A와 B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했더니 CH라는 데 알아야 되는데 CH는 Y는 X와 Y축에 수직한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이었어요. A점을 지나면서 Y는 X제곱이랑 만나는 점을 얘기했으니까 특징은 우함수들이기 때문에 AC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다 구한 게 돼요. 뭐 AH라고 하는 거는 보다시피 A에서부터 B 좌표를 뺀 값 이렇게 될 거고 CH는 전체 길이가 2A란 말이에요. 이렇게 길이가 2A인데 그 중에서 A-B를 뺀 부분이 되는 거니까 얘는 A 플러스 B다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AH의 길이 빼기 CH의 길이는 A-B 빼기 A 플러스 B라고 표현되니까 마이너스 2B라고 될 거예요. 그러면 걔가 이제는 다 구했지. T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그럼 B를 T에 대해서 표현해야 될 것이고 A와 B의 특징은 위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인데 그 중에서 B가 작은 값인 거니까 근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마이너스 4T 이렇게 나올 텐데 요게 A와 B인데 B는 극 중에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다 이렇게 주면 되니까 루트 1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얘가 2b 위에 분자에 들어갈 친구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0t가 0의 우극한이었죠. 0의 우극한에 대한 t분의 ah의 길이 마이너스 ch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을 할 때 t분의 1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유려해주면 t가 0의 우극한을 할 때 t분의 루트 1 플러스 4t 제곱 아니고 4t 플러스 1 분의 4t라고 나오는 거니까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을 할 때 루트 1 플러스 4t 플러스 1분의 4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니까 극한값이 2인 걸 찾으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12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통 극한에 대한 활용 문제 올해 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공통 영역에서는. 근데 다행히 어렵지 않게 나왔고 쌤이 최근에 막 문제 풀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쌤이 워낙 많은 문제집 보고 있어가지고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나오는 형태였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쌤이 생각할 때는 공통 영역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래도 이게 공통 영역 문제들이 올해 이제 9월에서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쉬웠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좀 보기 어려운 각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쌤 개인적으로 어디까지는 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문제고 풀고 나니까 우리 2학년 문제에서 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학년 문제 올해 9월 2학년 문제 이 삼각함수 활용 문제인데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 이건 그래도 원의 일부가 너무 이쁘게 주어졌었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안 주어졌거든요. 쌤이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2학년 문제지만 굉장히 한 번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일단 문제 조건 한번 적어볼게요. CE의 길이가 4라고 주어졌고 AD의 길이가 3 루트 2 그 다음엔
CEA 요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뭐 원 반원이 있다라는 얘기죠. 위에는 다 필요 없고. 그러면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C의 길이와 CD의 길이의 곱을 구하자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딱 봐도 어딘 구하기 좋냐 했더니 여기 4분의 파인 걸 구하기 쉬운 4분의 파인 걸 알고 있으니까 CD의 길이를 구하기 참 좋은 것 같아. CD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것은 4, 4, 16 그냥 바로 넣어줍시다. 제곱 적지 말고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16 플러스 9, 2, 18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다라고 써주면 16 플러스 18 루트 2 약분해주면 1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4. 그러면 얘가 10이라고 나오니까 CD의 길이는 루트 10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일단 쉽게 구했어요. 이제 나머지가 문제인 거야. 나머지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이게 문제인 거지. 요 부분의 각도는 요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라는 게 좀 고민이 되는데 쌤은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보다시피 이 CA의 길이는 보다시피 어떻게 보면 요 삼각형에서 튀어나오는 부분인데 요 삼각형에서 알 수 있는 각이 여기가 90도처럼 보이지만 90도가 아니거든요. 착각하기 참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90도처럼 보이긴 해요. 그림상으론. 근데 90도는 아니고 왜냐면 지름이 아니잖아. AD가 지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90도는 아니야. 요 각도 모르고 그러면 여기 각도 모르고 여기 각도 모르는데 여기가 루트 10인 거 정도는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각도의 특징은 이 삼각형 안에서도 공통으로 있으니까 근데 요 삼각형은 보다시피 길이들 다 알고 있거든. 그러면 요 각에 대한 내가 사인 값이든 코사인 값이든 하나는 구할 수 있어. 그럼 뭐 맞은편에 사인 법칙을 쓰면 AC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요것도 그러면 삼각형인데 뭐 이 반원이지만 어쨌든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 될 거니까 원의 반지름 정도 구하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지름이 또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 했더니 이 문제에서는 OA, OC, OA, OB 여기들이 반지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나니까 보이는 건 뭐냐 했더니 여기 반지름인데 1로 가버리면 여기 길이 몰라서 A라고 하면 A 플러스 4 그 다음엔 1로 가겠지. 1로 말고 1로 AD도 여기도 하나의 삼각형으로 반지름이 주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 OE의 길이를 A라고 두면은 OD의 길이가 A가 되면서 맞은편에 3루트 2가 나오고 여기 각도가 4분의 3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맞은편의 길이의 제곱 A 플러스 4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18 마이너스 2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4분의 3파이니까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은 A제곱 플러스 18 여기 루트 2 약분해주니까 플러스 6A가 되면서 A제곱 서거 2A는 이항해주니까 2가 나오면서 A가 1인 걸 찾아지는 거죠. 그럼 A가 1인 걸 찾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5구나라고 찾아질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여기 각도 세타라고 얘기하면 사인 세타분의 AC의 길이가 2R이다. 즉 얼마? 반지름의 길이 5다라고 찾을 수 있으니까 사인 세타만 구해내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했더니 코사인 법칙 잘 써도 좋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45도야. 되게 이쁜 각도. 어떻게? C에서부터 수선의 발 딱 내린다고 생각할게요. 오늘따라 굿노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그어주네. 근데 여기 길이가 4였잖아. CE의 길이가. 그럼 여기가 2루트 2가 되고 여기도 2루트 2가 돼야 되죠. 그럼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라는 거 찾을 수 있는 거죠. 루트 5분의 2. 그러면 이제 가면 되겠죠. AC의 길이는 10 곱하기 루트 5분의 2 사인 세타 루트 5분의 2니까 그러면 루트 5 약분 한번 해줘도 좋지만 헷갈리면 루트 5 루트 위아래 곱해주면 4 루트 5다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C의 길이 CD의 길이 다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했던 AC의 길이 곱하기 CD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4루트 5 곱하기 루트 10이다 이렇게 되니까 5, 4, 20에 루트 2만 남는구나.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요 부분이 그러니까 2학년 친구들 문제를 쌤 먼저 풀어가지고 2학년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채꼴 부분이 주어지면 너네 자꾸 요렇게만 쓰잖아.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그 다음에 넓이는 이렇게 쓰는데 부채꼴도 원의 일부기 때문에 얘들아 원의 성질도 쓸 수 있어야 돼라고 얘기했었는데 3학년 문제를 쌤이 그 2학년 거 풀고 애들한테 설명하고 나서 3학년 걸 푸는데 여기 이게 아예 나왔네. 9월 모의 평가에도 나왔네 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자, 쌤이 2학년 문제를 한번 보여주겠다 했으니까 2학년 문제 한번 띄워볼게요. 자, 요게 2학년 문제 14번 문제를 보면 되겠어요. 14번 문제.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원을 그려놓은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부채꼴만 주어지고는 뭔가 길이를 구해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요 가게 보다시피 뭐 길이 b가 주어져서 3kk라 줬고 여기는 8루트 2라 주어져서 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건 bp 요 한 변의 길인데 그러면 누가 봐도 한 변의 길이 요 한 변의 길이만 모르는 상황이니까 각을 알아내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구할 게 없는데 했는데 주어진 게 뭐였냐면 반지름이 6인 부채꼴이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돌려주면 이런 빨간 외접하는 원이 생기면서 요 삼각형이 반지름이 6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된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6이라는 게 사실 주어졌었다. 이렇게 부채꼴로서 원이 주어졌는데 그걸 생각 못하게 좀 숨겨졌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우리 애들한테 이제 2학년 친구들에게. 근데 보다시피 3학년에도 반원이 주어지면서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근데 부채꼴보단 좀 나은 것 같아. 반원이니까 정말 원의 일부다라는 게 너무 드러났었던 것 같은데 2학년 친구도 아까 보여줬던 그 문제는 부채꼴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그리면 이 문제는 난이도를 더 올리고 또는 2학년 문제처럼 되려면 또는 생각을 더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있었으면 됐었을 것 같아. 요렇게. 왜냐면 어차피 AB가 쓰이진 않거든. OB가 이렇게 줘놓고 부채꼴이었다 하면은 또 더더욱 생각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2학년 문제도 똑같은 9월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뚝딱 맞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13번 문제가 가장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을까요? 나머지는 14번, 15번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4번, 13번 아무래도 활용 문제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활용 문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내가 요거 알고 있으면 어디까지 구할 수 있지라는 걸 많이 경험해 볼수록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될 수 있는데 활용 문제는 남은 기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조건으로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꼭 한 번씩 확인해 보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3번의 답은 어쨌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F0가 0, F1이 0인 3차 함수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일단 3차 함수는 극값을 가지는 모양 같은 경우는 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 있고 극값을 가지지 않는 잠깐 0의 그러니까 특정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세 가지 가능하죠. 멈췄다 올라가는 거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 세 가지가 있을 때 함수값이 같은 게 두 개 있으려면 얘네는 불가능하죠. 얘네는 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증가하고 있는 형태의 함수이기 때문에 같은 함수값을 갖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4번에서 첫 번째 F0가 0이고 F1이 0이라는 조건 가지고는 요 3차 함수는 요런 모양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요런 모양 중에서도 그러면 0과 0이 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0에서 중근 가지면 요런 형태의 함수 그 다음에 1에서 중근을 가지면 요런 형태의 함수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요런 형태의 함수 케이스는 세 가지일 것이다. 물론 밑에 있는 요 세 근을 갖는 경우도 여기가 0, 1 나머지 한 근인 경우 또는 0, 1 나머지 한 근인 경우 또는 0, 1 나머지 한 근인 경우 이렇게 해서 총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F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건 5가지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엔 GT라고 하는 친구는 t에서부터 ft까지 fx dx 적분한 친구에서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1에서부터 1과 x는 1과 x는 0과 1, 그 다음엔 절대값 fx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되겠죠. 정적분값보다 이 친구는 넓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어쨌든 넓이를 뺀 친구를 내가 GT라 얘기했다라는 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문제를 보자 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역은 G0가 0이면 G-1의 값은 0보다 작냐라고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G0는 뭐길래 G0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G0는 결국 0에서부터 1까지 fx dx 마이너스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이게 G0라는 건데 이게 0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드는 생각은 뭐다? 이게 0이라는 건 결국은 0에서부터 1까지 fx dx 한 친구랑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랑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는 경우는 언제일까 했더니 절대값이니까 얘는 분명히 fx 또는 마이너스 fx라고 될 거야. 물론 fx라 되는 거는 fx 양수일 때는 절대값 fx가, 그다음엔 fx가 0보다 작은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fx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중간에 fx란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모양 중에서 0과 1 사이에서 근을 가지는 이런 케이스였다 생각을 해볼게요. 0과 1 사이에서 중간에. 그러면 0에서부터 1까지의 적분값은 양수 부분, 음수 부분의 합일 건데 이 0에서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니까 빨간색 부호랑 반대인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같아질 수 있을까? 넓이가? 같아질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알 수 있는 건 x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땐 이 fx 그래프는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로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그려질 수 있는 그래프의 케이스는 어떻게 될 거냐 했더니 0과 1 사이에서 양수가 되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0, 1 요런 모양이라던가, 또는 접하는 것 중에서는 어디 1을 접하는 경우는 그 사이에서 또다시 양수일 수 있겠네. 요런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 읽고 있죠. 맞죠? 0, 1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0, 1 여기 해 있으면 안 되잖아. 왜? 그 사이가 음수니까. 요런 형태의 두 가지 그래프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G-1의 값이 음수냐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x dx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될 건데 얘는 넓이라는 부분이 될 거니까 양수인데 양수를 빼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얘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했더니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1은 0에서 0과 1 사이에서 양수에 되다 보니까 보다시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적분값은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음수에서 양수 뺐네? 이 부호는 당연히 음수일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기획은 맞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아까랑 반대가 됐죠. G0가 0이면 기억에선 G0가 0이면 G-1의 값이 음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G-1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고 fk가 0인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 한 근이 무조건 있어야 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G-1은 우리 위에서도 적어놨지만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fx dx가 있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번에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x dx가 결국은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가 될 것이고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넓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적분값도 양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될까요? 그러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나머지 우리 0에서부터 1까지의 적분값과 관계없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적분값이 양수가 돼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중근을 갖는 형태의 그래프는 될까? 중근을 갖는 형태의 그래프면 여기가 0, 여기가 0이란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적분값이 양수가 돼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중근을 갖는 형태는 아닐 것이고 밑에 있는 형태, 그리고 세근을 갖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무조건. 거기다가 여전히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적분값이 양수여야 되니까 양수 부분이 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돼야 된다는 거니까 이 친구가 0, 이 친구가 1이 되는구나. 케이스가 요 한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나머지 한 근이 K인 경우는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가만 판단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잘 생각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보면 좋겠지.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생각하면 이 3차 함수는 결국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0에서부터 1까지 요 넓이는 같은 모양, 대칭 모양으로 나타날 테니까 같아져 볼 거야. 그러면 얘가 더 크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마이너스 1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 줘야지, 안으로 더 들어와서 넓이 같아지는 부분이 좀 더 왼쪽 가준 모양이 돼줘야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극한값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K값 존재하구나, 맞아요 라고 얘기해주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디귿 문제입니다. 디귿. 이젠 뭐래? 이번엔 G-1이 아까 0보다 큰 경우를 얘기했었는데 이젠 1보다 큰 경우야. 그러면 일단 케이스는 무조건 그래프의 모양은 K값, 근이 나머지 한 근이 음수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볼까요?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0과 1, 나머지 한 근 K라 해서 지금 현재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아까는 0일 때 그렇게 됐던 거고 이번엔 1보다 크다잖아. 그러면 적어볼게요. G-1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부터 fx dx 마이너스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했더니 혹시 보일까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0에서부터 1까지의 적분값이야. 대칭 모양이네. 그럼 우리는 우함수 기함수 쓰기에 참 좋네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심지어 절대값이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 0과 1 사이에서는 음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x dx 하나 플러스 0에서부터 1까지 fx dx 하나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fx가 되면서 마이너스 나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fx dx 이 적분값이 지금 1보다 크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칙찾기가 참 좋네. 최고창의 개수는 1을 알겠는데 세근이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fx라는 식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k 요렇게 생긴 함수다라고 얘기해주면 얘는 이 적분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치우고 적분이 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전개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의 제곱 플러스 kx dx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고, 기함수, 우함수만 남으면서 얘는 2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2차만 남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k 플러스 1의 x의 세제곱 1, 0 요것만 남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k 플러스 1만 남고 얘가 현재 1보다 크다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그럼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엔 문제에선 G0의 값을 물었는데 G0는 0에서부터 1까지 fx dx 하나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 하나 이렇게 나오고, 우리 아까 맨 처음 기억에서도 얘기했지만 절대값 fx 하는 친구는 fx 또는 마이너스 fx고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우리 보다시피 그래프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2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랑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fx식 우리 여기 찾아놨죠. 이게 fx식이었죠. 적분만 해주면 돼. 2배의 4분의 1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k의 x의 제곱 여기다 1, 0 대입하는 모양일 것이다. 그럼 2배의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될 것이고,
통분을 해줘야겠죠. 2 곱하기 6분의 12분의를 해야 되네. 12분의 3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플러스 6k가 될 것이고 약분 한번 6 대주면 되니까 6분의 2k 마이너스 1 요게 적분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1 마이너스 1보다 작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위에서 찾아갑시다. k 2k 마이너스 1이라는 건 2k 먼저 해주면 2k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2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6분의 2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G제로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맞다. 라고 계산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 가지 다 찾아주면 다 옳은 걸로 정답은 5번이 되는구나 라고 찾을 수 있고요. 다행히도 엄청 어려운 형태는 다행히 또다시 아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다행히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해석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조건 가지고 그래프 개형 가지고 적분 값의 부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디귿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쌤도 디귿은 정확하게 식을 찾아야 될까? 찾기 귀찮은데 약간 이런 고민을 좀 했거든요. 안 찾을 순 없을까 했는데 안 찾을 순 없겠더라고요. 해보니까 막상 적어보니까 부호만으로 또는 크기만으로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워서 적분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그럴 용기만 있으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문자도 그냥 계산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라면 엄청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A의 4K가 R의 K제곱이고 그 다음에 R이란 건 0과 1 사이 절대값 R이라는 게 0과 1 사이에 있는 상수다라는 거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에 의해서 A1은 음수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따라가야죠. 알고 있는 건데 A1을 모르고 있잖아, 맞죠? 그럼 A1부터 막 따라가는 건 안 될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건 A4K들이 4RK 제곱인 거 알고 있으니까 A4가 R인 건 알고 있어. 그럼 A5라고 하는 걸 구해볼 수 있겠죠. A5를 구하려 했더니 A4의 크기가 절대값 씌운 게 5보다 작냐인데 절대값 R은 아까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였으니까 여기는 3 더해주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6을 역시나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에다 3 더했으니까 얘 아직 5가 안 될 거란 말이야. 심지어 음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5가 안 돼. 그럼 한 번 더 더해줘 이렇게 될 거죠. A7 구하려 했더니 이번에 6을 더해준 상황이야. 그럼 얘 5보다 무조건 크죠. 6에다가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 덜 된단 말이야. 얘가 지금 R이라는 게. 아까 절대값 R이 1과 0 사이였으니까 R이란 친구가 0과 왜 전부 0이지? 0과 1 사이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런 사이라 나타나기 때문에 1을 못 빼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 6을 더해주는 친구니까 5보다 큰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딱 반틈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R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R이라는 친구가 이미 마이너스 2분의 1과 0은 아니지만 요 사이에 있는 거고 여기다가 3 더해줬어 했더니 꼴랑 2분의 1에다가 3 더한 3밖에 안 더한 거니까 5를 못 넘어. A8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인 거죠. 어쨌든 마이너스 3에도 부호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마이너스 2분의 1 R이 아까 봤듯이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인데 마이너스 3에도 어쨌든 왼쪽에서 마이너스 5보다 작아지진 않기 때문에 더하기 3만 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A8이라는 게 2분의 1 R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근데 알 수 있는 건 4K 제곱들이 R의 K 제곱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는 R 곱했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R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구나 정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옮겨볼까? 조금만 한 덩어리만 좀 옮겨볼게요. 그 다음엔 R4는 밑으로 가볼게요. 이제는 다 계산을 해봤으니까
그러면 특징적인 게 뭐냐 했더니 일단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아낸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는 4분의 1.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보다시피 그 다음 친구는 또다시 A9라는 친구는 다시 다 여기 4분의 1에다가 3을 더해주고 A10이라는 친구는 아직도 3을 더했는데 얘는 아직도 0과 1 사이 있는 쬐끄만한 수니까 한 번 더 더해줄 거야. 그럼 이제는 또다시 넘었네. 11 하면 다시 3 빼고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3 되는 상황이야. 여전히 3 더해주는 모양 될 거니까 8분의 1 될 거야. 요게 반복된다는 거. 그럼 보다시피 쌤 적어놓은 친구들 중에선 얘네들이 전부 뭐다? 6 더해주는 모양이 나올 거니까 얘가 5보다 큰 친구들 나오고 나머지는 5보다 작으면서 계속 더하기 3 하는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일단 AM이 5보다 커지도록 하는 친구는 요렇게 60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서 몇 개? 4개씩 그럼 25개 있어야 되는데 맨 앞 덩어리 빼고니까 24개 있다 얘기하면 되겠으니까 이제 앞에 몇 개 있는가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앞에 있는 값 찾아봅시다. A4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A4라는 건 A3에다가 3을 더했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A3이 돼야 되니까 요 경우 같은 경우는 A3이 마이너스 2분의 7인 경우가 될 것이고 요 경우는 A3이 1인 경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배를 해주는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해주는 경우는 A3이 5보다 절대값이 5보다 큰 경우니까 요거 만족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3은 얼마? A3은 마이너스 2분의 7이구나 라고 찾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다시 A3 마이너스 2분의 7을 하는 것을 또다시 찾아야죠. 어떻게? A2에서 3을 더한 것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A2를 해주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경우는 위에 거 더하기 3 해주는 경우는 절대값 A2라는 애가 5보다 작은 경우고 절대값 A2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배 해주는 모양이죠. 자 그러면 찾아주면 위에 모양에서 찾아가면 A2라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3 되는 것이고 그다음 밑에 모양에서 따라간다면 A2가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거는 딱 맞고 얘는 5보다 작을 때 요식을 따라가진 않으니까 요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2가 7이 되는구나 라고 찾을 수 있고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A1 찾아줘야 되죠. 7이라는 것이 A1에다가 3 더해서 만들어진 모양일 수 있어. A1이 5보다 작을 때는 그 다음엔 마이너스 2분의 1 A1 해서 A2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 어떨 땐 A2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능한 A1은 4 또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죠. 근데 둘 다 만족하긴 한데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이 A1이 음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4가 아니라 A1은 마이너스 14였구나 라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앞에 거에서도 이제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찾아주니까 두 가지 더 있다라는 걸 찾으면 되니까 문제에서 P는 26인 걸 찾을 수 있고 A1은 마이너스 14구나. A1은 마이너스 14구나. 문제에서 얘네 둘이 합을 구하자 했으니까 정답은 12가 됩니다. 보다시피 해가지고 15번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거꾸로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오랜만에 또 추론하는 거꾸로 찾아가는 A1 찾아가는 문제가 나오게 됐고 거기다가 완전한 반복 순환되는 모양은 아니지만 모양 자체가 2분의 1배 하면서 계속 그 숫자가 좀 유지되는 형태 보다시피 A8에서부터 플러스 하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배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33 더해지는 형태 모양 큰 모양 변화 없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R 있고 밑에 2분의 1배 한 번씩 되는 거 3 더했다가 3 바뀌는 큰 틀의 모양은 아니지만 조금 순환되는 형태 좀 반복되는 형태의 모양이 조금 나타나는 형태 수열 두 가지 좀 섞인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확인해 보면서 요즘에 또 15번 가장 뒤에 수열 문제로는 자꾸 이런 모양의 귀납법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해주고 다행히 15번도 아주 어렵진 않았고 도전 어떤 숫자일 때 될지라고 찾아보면 충분히 해볼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면서 일단 쌤이 1번부터 15번 객관식 문제 우리 오지선다 문제 풀인 다 해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4점짜리 킬링 문제로 나오는 14, 15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활용 문제 13번이 가장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싶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4점짜리 문제들도, 이게 4점짜리 맞나? 여기 있는 게 맞나? 할 정도로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푸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들은 내가 뭘 잘 못하고 있었지라는 부분 한 번 더 체크. 그게 기본 형태들이 문제거든요. 이게 올해 9월은 다 기본 형태로 막 엄청 꼬아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본 형태를 어디서 잘 못 생각을 못 넘어갔지라는 걸 꼭 체크해주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 해설 여기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본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